네, 안녕하세요. 연속 결단기 전문 채널 필에너지입니다. 지난 2부에 이어서 이번 3부에서도 계속해서 아이센스의 최신 IR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이번 IR 자료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연속 결단기 업계의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이 속에서 아이센스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첫 번째로는 아이센스의 CGM 향후 계획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출시 계획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할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이센스 CGM의 향후 계획입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케어센스 에어 그리고 케어센스 에어 2를 각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센스 에어는 23년 상반기에 최초 허가가 되었죠. 그리고 바로 23년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죠. 24년 상반기에 유럽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하반기에 유럽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었죠. 제품이 출시하고 나서 기존에는 보정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으로 허가 변경을 받아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PMDA라는 곳에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내로 치면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비슷한 곳이고요. 여기 허가가 되면 여기도 아마 27년이나 빠르면 26년에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케어센스 에어는 19세 이상만 쓸 수 있도록 임상을 했기 때문에 그 2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은 이제 허가 사항이 없죠. 근데 이것도 사용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어센스 에어 2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3년 상반기 케어센스 에어가 허가를 받자마자 여기 보시면 그림상에서 에어 2를 기획하고 연구 개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에어 1이 나오면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올인할 법도 한데 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차세대를 준비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향은 일반 혈당기죠. BGM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BGM 같은 경우에도 케어센스라는 혈당기가 나왔죠. 그리고 불과 2년 뒤에 케어센스 2라는 혈당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케어센스 에어 2가 나오고 불과 또 2년 뒤에 케어센스 N이라는 제품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비슷하게 요소결단기처럼 케어센스가 나오자마자 또 케어센스 2를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식으로 아이센스는 한 제품이 나오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차세대 제품을 개발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또 회사의 만약에 문화라고 하면 여기 그림상 26년 상반기에 에어 2를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때 비슷하게 에어 3를 또 연구 개발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에어 2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상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 타임라인 상에서는 25년 정도에는 임상이 끝나고 내년에 국내 허가 그리고 국내 출시 그리고 27년에는 유럽 허가, 유럽 출시, 28년에는 미국 허가,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더라도 제품이 있어야겠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전에 나온 기사를 참조하면요. 현재 이미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는 자동화 라인은 아니고 반자동 라인을 하나 라인을 여기에 구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7년 말까지 자동화 라인 2개를 더 추가적으로 구축을 완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동 라인에서 1세대 케어센스 에어를 참조하면 반자동에서 50만 개 정도 생산된다고 하고 그리고 자동화 라인에서는 150만 개 정도 생산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어 1과 에어 2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에어 1을 참조하면 27년 말쯤에는 350만 개 정도의 생산 캐파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CGM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현재 케어센스 에어의 어떤 R&D 기간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CGM 개발 시작 지점을 한 1990, 한 5, 6년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이때쯤에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네, 제품 출시는 2015년 전인 2014년 정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가 사실은 조금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출시를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C나 FDA 승인을 어떤 제품을 받았는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려고 하면 일단 시기랑 이때 나왔던 제품들 한번 봐야겠죠. 에보트가 네, 2014년에 나왔던 거는 리브레 1입니다. 리브레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경 C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받았던 거는 리브레 2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주요 스펙의 제품이라고 해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가 한 게 당연히 에어 1이죠. 그리고 C 승인받은 것도 네, 25년 전에 네, 24년에 받은 건 에어 1이고 FDA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죠. 미래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에어 2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덱스컴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여기 제품 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 2015년경 출시한 거는 G5입니다. 네, G5고 제품 출시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 출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최신 스펙이 되는 제품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G5부터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과값을 볼 수 있게 되었었죠. 이전에 G4가 있고요. G3가 있고 G2가 있고 당연히 G1이 있습니다. 그래서 G5라는 게 첫 출시 제품은 아닌데 의미 있는 출시가 G5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요쯤에 여기 FDA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CE 승인을 받은 제품은 G6죠. 네, 그래서 G6부터 무보정 제품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정도에 네, 이때쯤에 G7이 출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센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아이센스의 제품 출시했던 이 정도 스펙이 되는 네, 이 정도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마드값도 10 이하가 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보정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거와 비슷한 스펙의 제품을 G5로 보고 리브레 1이라고 봐서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개발을 에보트도 갑자기 현재 제품이 딱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덱스컴도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아이센스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어쨌건 상당 부분 따라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스펙에 따라서 네,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CGM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전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표는 사실은 항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 IR 자료에서도 나왔었죠. 여기서 조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 네, 기존 자료에서는 2030년, 2030년에 예상되는 연속 혈당기 시장을 30조 원이라고 했었죠. 30조 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IR 자료에서 수정이 됐네요. 35조라고 수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글로벌리 연속 혈당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4월 달에 IR 자료 낼 때는 30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환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게 자료가 7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달이 지난 시점에서 네, 무려 5조나 더 금액이 커졌다. 시장을 보는 어떤 이 시장 규모 예상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향후 10년 내 아이센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2030년이라기보다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정도 그쯤에
10%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35조 원의 10%라고 잡으면 3.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3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똑같이 10% 가져온다면 예상하는 목표하는 어떤 매출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월 달에 나왔던 IR 자료에 나왔던 편인데요. 거의 비슷하고 이게 좀 더 그림이 커서 이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 달에는 30조 원을 2030년대에 예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리브레나 덱스컴에서 뭐 컨퍼런스 콜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올해 가이던스,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더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보셨을 때 여기 노란색이 에보트 리브레거든요. 리브레가 18년에서 24년, 뭐 리브레뿐만 아니라 덱스콤도 그렇고요. 18년에서 24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무려 5배나 성장했는데요. 3조 원의 시장이었는데 24년에 15조 원까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죠. 그 성장 배경에는 일단은 리브레 2018년 같은 경우에는요, 리브레2가 나왔었습니다. 네, 리브레2 같은 경우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주 더 빨리 성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8년 정도에는 덱스콤, 여기 초록색이 덱스콤이죠. 덱스콤은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덱스콤의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무보정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G6가 나왔었죠. 그래서 무보정 제품으로 인해서 또 이만큼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브레가 2018년에서 24년까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리브레는 리브레 1부터 무보정 제품이었죠. 근데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한 거고 덱스콤 같은 경우에는 무보정 제품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기저에는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소혈당기 처방이 더 넓어졌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품 스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이센스도 여기는 27년이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27년에 미국 허가를 받고 출시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미국의 어떤 사정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FDA 인원들을 많이 감축하면서 좀 속도가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으로 최신 IR 자료에서는 좀 변경이 됐는데, 어쨌건 이때 보는 거는 케어센스 에어 같은 경우에는 무보정에다가 FDA 승인까지 받으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비슷하게라도 가져온다고 했을 때 마켓시어 10% 정도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지금 덱스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나온 제품이 아니죠. 2006년도에 G1을 출시하고 나서 꾸준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루에 2번 보정을 해야 됐었는데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6년도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폰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단말기에서 연소 혈당 값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무보정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고 하면 일단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게 하나의 큰 변화이고 그 다음에 무보정 제품이 나오는 게 또 하나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어떤 연소혈당기가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연소혈당기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사용 편의성이 매우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996년도에 설립된 테라센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에버트에서 2004년에 17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하면서 이제 2008년에 내비게이터라는 제품이 나왔고 이때만 해도 보정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4번이나 했고 무보정 제품으로 나온 게 14년도에 리브레 1입니다. 블루투스로 바로 스마트폰에 붙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태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여기 갖다 대면 NFC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리브레2가 나왔죠. 리브레2가 나왔고, 여기도 여전히 태깅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다가, 네, 중간에 2.5세대라고 할까요? 네, 리브레 1, 2, 2.5라고 할까요? 그래서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형태로 넘어오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었죠. 네, 그리고 CGM의 글로벌 출시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4년에는 14개국의 케어센스 에어가 출시가 됐고요. 25년에는 추가적으로 10개국 이상의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말하고 있네요. 26년도에 국내 출시, 27년도에는 유럽 출시, 28년도에는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미국 출시가 아주 중요한 거는 미국이 거의 연소 혈당기 사용량의 50%를 미국에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뭐 한 40%가 유럽이고 국내 포함해서 아시아 나머지 기타 국가들이 한 10% 정도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한다는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출시 계획은 자사 브랜드로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미 글로벌 유통망이 있는 다른 외국의 뭐 제약사라거나 의료기 회사라거나 아니면 다른 뭐 빅테크 회사라거나 이런 쪽에 이제 아이센스가 5개 정도 업체와 PL 브랜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IR 자료에서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아주 빠르게 각 국가에 또 유통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점점점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GM과 CGM을 통합한 앱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겠다. 파트너사와 협력하겠다. 다양한 임상시험에 CGM을 공급해서 어떤 CGM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네, 레퍼런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현지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네, 슬라이드가 있고 이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서 각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전략. BGM과 CGM을 앱을 통합을 해서 고객을 유입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기존에는 사실 사람들이 혈당 측정기 BGM과 CGM을 서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나요? CGM이 잘 되면 BGM이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CGM을 출시를 해 보니까 BGM과 CGM은 서로 이제 경쟁적인 것 아니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출시를 해 보니까 이거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 판매해 보고 또 소비자들이 사용해 보면서 나타났죠. CGM과 BGM을 같이 쓰는 게 아주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연소 혈당기를 주로 이제 건강 관리나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는 연소 혈당기 이제 아무래도 체열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 혈당기로 트렌드를 보지만 뭐 아침 공복 혈당이라거나 아니면 가끔 더 정확한 값을 보고 싶을 때는 네, 이런 일반 혈당기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값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CGM으로 트렌드를 보지만 가끔 뭐 인슐린을 주입할 때라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에 또 이렇게 자가혈당기를 쓰기도 하죠. 2형 당뇨 환자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2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BGM을 쓰다가 특정한 시기에 조금 더 딥하게 본인의 혈당을 관리하고 싶을 때 뭐 1년에 몇 번 정도 CGM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1년 365일 또 CGM을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CGM도 쓰지만 또 BGM도 쓰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GM과 BGM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BGM과 CGM 앱을 통합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케어센스 에어 같은 연소 혈당기에는 이 연소 혈당을 볼 수 있는 케어센스 에어 앱이 있습니다. 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센스 365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케어 센스 에어 앱은 말 그대로 연속 혈당기에서 오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고 뭐 알람을 울리게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센스 365는 관리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용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라거나 아니면은 의사 이런 분들이 의료 전문가 같은 분들이 이제 이 케어에 나오는 이 데이터를 공유를 받아서 여기서 보고 통계를 내고 보고서를 뽑아내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센스 365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합 앱 개발이라고 하는데 BGM 데이터와 CGM 데이터를 각각 케어와 센스 365 각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네, 여기도 BGM과 CGM이 통합되고 여기도 BGM과 CGM이 통합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케어와 센서 365를 그냥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앱에서도 BGM과 CGM이, 네, 같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건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뒤에 봐야지 알 것 같고, 향후에 뭐 기사라거나 IR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케어센스 에어의 국내 점유율은 한 10%, 네, 아이센스에서 제조하는 CGM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계속 영위하고 있던 비즈니스는 BGM이죠. 혈당 스트립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어센스에서 제조한, 아이센스에서 제조한 스트립, BGM 스트립을 쓰던 분들이 만약에 앱으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해서 보게 된다면, 네, 이렇게 연동해서 보고 자연스럽게, 네, 이 앱에서 CGM이 된다는 걸 노출이 되겠죠. 뭐 CGM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될 것이고, 아니면 BGM 데이터가 뭐 너무 많이 튀거나 좋지 않으면 또 앱상에서 권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앱에다가 연속 결단기를 구매해서 또 연동해서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태계라고 하죠.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락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객 유입 및 락인 효과라고 하죠. 네, 이러한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 이 애플 생태계 안에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네, 스마트워치도, 네, 애플 워치를 쓰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이게 하나로 이 시스템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도, 네, 애플 거를 쓰게 될 거고 당연히 태블릿도 애플 거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를 또 즐기려고 하면 아주 쉽게 연동이 잘 되는 아이팟, 이게 뭐라고 하죠? 네, 이 이어폰 이거를 또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가 아니라서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네, 저는 계속해서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생태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노트북을 사더라도 삼성 노트북을 삽니다. 자연스럽게 연동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 저희 집 태블릿은 다 당연히 삼성 거죠. 삼성 거고, 제가 차고 있는, 네, 워치도 당연히 또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어떤 편리한 어떤 이런 장점 때문에 이 생태계 안에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애플로 가지 않고 계속 쓰고 있죠. 또 제가 쓰니까 저희 와이프, 가족, 아이들도 다 삼성 쪽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오면 락인 효과가 생긴다는 게 아주 설득력 있는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BGM을 쓰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통합앱을 쓰겠죠. 그래서 통합앱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건 수기로 혈당 데이터를 넘어오게 한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CGM에 대한 정보를 노출을 받고, 내가 BGM으로 혈당을 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혈당이 관리가 안 되니까 CGM을 한번 써보자 해서 CGM 데이터가 또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BGM 데이터, CGM 데이터 이런 게 이 어플상에 계속 모인다고 하면 사실은, 네, 생뚱맞게 다른 혈당기라거나 다른 또 연속 혈당기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파트너사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좀 키워서
보도록 하고요. 좀 키워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CGM 연동 생태계 구축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식사 기록, 운동 습관, 혈당 변화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건강 관련된 플랫폼에 다 식사, 운동, 혈당, 이거 외에 뭐 체중, 심박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앱이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여기 보면 헬스 디바이스라고 표현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삼성 같은 대기업입니다. 네, 아이센스는 뭐죠? 이 데이터 중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 혈당. 혈당은 사실은 갤럭시 워치라거나 갤럭시 링 같은 현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 못하는 유일한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고 네, 아주 힘든 부분이 혈당이죠. FDA에서도 혈당 데이터만큼은 네, 비침습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을 정도로 혈당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지만 네, 이러한 어떤 비침습적인 형태로는 측정이 또 어려운 네, 생체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뭡니까? 네, 우리 몸의 에너지죠. 에너지. 네. 저도 이 에너지를 핏하게 써보자 해서 핏 에너지라고 채널명을 만들었죠. 네, 조금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좀 핏하게 해보자 해서 핏 에너지라는 채널명을 만들었는데 어쨌건 네, 혈당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센스의 이런 하드웨어로는. 그래서 이거를 삼성에 제공을 하고 삼성은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해서 네, 여기다가 플러스 AI를 입혀서 환자한테 코칭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이 코칭을 가지고 나온 걸로 네, 건강기능식품을 판다거나 좋은 헬스클럽을 연결해 준다거나 네, 좋은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 준다거나 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면 네, 이 처방으로 인해서 네, 원격 진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약을 또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의 구심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삼성,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다가 혈당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네, 이런 거를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파트너십 확장으로 B2C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겠다는 거죠. 네, 혈당 데이터로 이 거인의 어깨에 딱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삼성에서는 네, 이 워치와 네, 이 혈당이 연동이 되게 해서 워치를 많이 팔면 팔수록 사람들이 네, 이거랑 연동하는 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사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겠다. 근데 뭐 뒤에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삼성만 올라탈 필요는 없죠. 뭐 애플에도 올라탈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의료기 제조사에 올라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혈당 데이터를 캐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라는 입장에서는 아이센스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뭐 삼성,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일까요? 왜냐하면 소위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25년도에 예상하는 게 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517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500조 정도 되는 것 같죠. 뭐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50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2030년이 되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긴 하지만 성장률도 매우 가파릅니다. 매우 가파르게 22% 성장해서 한 1,300조 원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장 규모면 거의 반도체를 능가하는 정도의 규모죠.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뿐 아니라 상당히 큰 뭐 의료기 메디컬 업체나 이런 곳들에서 달려들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지분 투자를 통한 R&D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아이센스가 아주 오래 전부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은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이센스는 케어메디에 20% 지분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죠. 케어메디가 어떤 곳이냐? 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연속 혈당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연속 혈당기를 만들고, 케어메디는 그 혈당을 보고 몸에 인슐린을 주입을 하는 거죠. 네, 주입을 하는 인슐린 패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한 회사는 아닌데요. 곧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늦춰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센스는 이미 이 기업에 지분을 20%나 투자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나온 기사들을 참조해 보면 이 케어메디는 기술은 있지만 또 제조, 양산의 경험은 없죠. 그래서 아이센스 송도 공장에서 케어메디에서 나오는 인슐린 패치를 제조할 예정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센스는 이 연속 혈당기와 케어메디에서 나오는 인슐린 패치를 당연히 연동되게 하겠죠. 네, 연동되게 하면 이게 바로 인공췌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CGM과 펌프 연동으로 고위험 환자 대상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건데요. 고위험 시장 환자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인슐린이 꼭 필요한 환자분이죠. 1형 당뇨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형 당뇨인데 현재도 2형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R&D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부에서 아이센스의 어떤 투자를 통한 R&D 파트너십, 현재 5군데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메디, G2E 정보기술, 아이콕, 그리고 닥터 다이어리, 글루코 매트릭스라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너지의 끝에는 꿈에 그리는 인공췌장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케어메디와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편집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4부에서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4부에서 3부에서 마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4부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